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워라TV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문제는 통계청 추계 인구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35년 30%에 이르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한 조사를 보면 고령층 중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고령층 취업자 기준으로는 90%가 넘습니다. 때문에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가 높음에도 적절한 임금 근로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비자발적인 자영업 진입이나 만족도가 낮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로의 유인만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나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노사 또는 세대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게 현실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청년층은 일자리 잠식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계속근로 수요 청년층 일자리와의 조화,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실린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연구에는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임금 근로자 고용률이 1.8%포인트 높아졌으며 근로자 수로 환산하면 약 8만 명입니다. 상용직의 경우 2.3%포인트 상승했는데 상용직에서 고용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상용직이 정년 연장 정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청년층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6.9%, 약 11만 명, 상용직 고용률도 3.3%, 약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정년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예로 2016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층 상용직 취업 확률이 큰 폭 하락하면서 출산율과 혼인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성이 청년층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일괄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 체계, 고용 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 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2016년 정년 연장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재고용을 단기간 내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임금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려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에는 유인 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라TV였습니다.